정말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인간관계를 정리를 참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저에게 알려줬냐면 사기 14범이 자기가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갔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 공략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 3일 만에 통장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카이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2026년 상반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상태가 약간 경계 단계로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상담계 끝판왕이신 연간 무려 2,000회 이상 관계 수업을 해오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간을 쓰셨어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상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구독자예요. 네, 하와이 대저택 통해서 저도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15년째 전국의 교도소에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15년째 하고 계신데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람은 좋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도소에도 제가 포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저는 10,000명 중에 1명 변하면 이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친절한 얼굴로 웃음으로 사람의 한심을 사서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외로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인간관계를 정리를 참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점검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저에게 알려줬냐면 사기 14범이 저에게 사기 14범? 사기는 1범이 되기도 어려워요. 사기로 한 사람 교도소 보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의 법이 정말 억울하게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1범이 되기도 어려운데 14범이면 이 사람은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자꾸 저보고 와보래요. 자기가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갔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 공략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략하면 3일 만에 통장을 다 털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요, 자, 우리가 고독력과 외로움 분리해서 봐야 돼요. 나 고독해.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나 외로워. 이거 병이에요. 외로움은 병이고 고독력은 힘입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저는 혼자서 책 읽고 유튜브 하와이 대저택 강의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나 외로워. 나는 인복이 없어. 난 사기 많이 당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저한테 사기 좀 쳐주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늘 외롭고 늘 타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 자존감 낮은 사람이 맞아요. 내 결정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늘 없어요. 그래서 늘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나 사람 볼 줄 몰라.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기를 쳐달라고. 이 사람 사람 볼 줄 몰라서 많이 당한 경험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좋은 멘토가 없구나. 사기꾼들은 금방 알아채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멘토를 많이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병에 걸린 사람들, 그럼 다가가서 사기꾼들 이러는 거죠. 정말 인복이 없었네.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 나쁜 새끼들이네. 정말 그 보상 제가 다 받게 해드릴게요. 저 믿으세요. 제가 진짜 원래 이런 제안 잘 안 하는데 너무 그동안 많이 당하셔서 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믿으세요. 이러면 3일 안에 통장을 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불안한 사람. 과거에 매몰돼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중독이냐면 저는 과거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과거에 사기당했었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 우리 뇌는요, 정말 부정적인 감정과 정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우리의 해마 편도체는 딱 묶어요. 진짜 나 그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괴로웠어. 그래서 구체적인 그 기억의 상황을 딱 묶어서 해마 편도체는 4배 강하게 4배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하라는 대로 살면요, 우리의 뇌는요, 고통스러웠던 감정, 괴로웠던 기억만 완전히 오래 강하게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왜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럼 현재도 계속 불안해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러면서 미래를 미리 두려워해요. 또 만날까봐, 또 당할까봐.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을 공략해서 딱 잡는 거죠. 아, 너 진짜 내가 관리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요. 너 이제 아무도 믿지 마.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아, 진짜 진작 만나지 왜 지금 나를 만났어?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은인을 만났어요. 막 공인인증서 주고 비번까지 다 알려주는 거죠. 정말요? 그럼요. 네. 저도 이러다 보니 저도 사기꾼 같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 중에 1위가 사기가 1위. 근데 너무 관대하잖아요. 이 형량이 너무 낮고. 저도 15년째 그런 사기꾼들을 늘 보면서 늘 다짐하고 늘 책에도 쓰고 강의하지만 저도 종종 당해요. 교수님도. 예, 저도 뭐 당했고 오늘 아침에도요. 소송비를 몇백만 원을 입금하고 왔어요. 이게 10년 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이제 민사 형사 다 진행이 됐는데 10년이 지났죠. 근데 사기당한 만큼 몇 억을 배상해라라고 저한테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들은 이미 교도소에 있고 모든 재산을 은닉해서 못 받죠 그거.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혐의가 없으니까 소송할 때 쓴 비용 내라라고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교도소에 있어서 소송 비용도 못 받고 제 사기당한 금액도 못 받는데 저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소송 비용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 오늘 아침에 입금하고 왔어요 제가. 치료 들어갑시다.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람이 싫고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바깥도 못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고통당한 10년에 대한 배상도 못 받고 또 과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자,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손실 본 거 우리는 반드시 메꿔야 돼요. 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메꾸느냐? 나에게 피해 준 그 사람 통해서 메꾸는 건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대표님이 그 과거에 또 돈을 지불한 거 네. 그거 미래에 투자하신 거예요. 대표님 같은 현명하신 분은 그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자, 그 사기꾼들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해낼 수 있고요. 나의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속는 계기가 되었을까? 아,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좋은 멘토가 없었구나. 또는 나도 욕심이 과했구나. 또는 아, 정말 나는 진짜 친절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무장해제되구나. 이런 나의 아킬레스 건들을 또 쫙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 일기를 미리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자. 그리고 헷갈릴 때는 내 멘토 중에 누구누구에게 반드시 물어보자. 나만의 매뉴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본 금액보다 미래에 발생할, 내가 잘 될수록 사기꾼은 더 많이 몰려드니까요. 그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므로 억울해 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것이 또 책이 되고 방송이 되고 더 많은 수익을 대표님께 반드시 보답해 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보상이 오진 않습니다.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고 나만의 인생 매뉴얼을 잘 만드는 사람에게만 오는 상입니다. 대표님도 저도 네.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 일화를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이 안에 제가 당한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희 경험 덕분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실 거고 또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경험이 창출할 미래 가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모든 경험은 다 미래에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는 데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 네. 요즘에 혼자는 외로운데 관계는 힘들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이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간 최소 2,000회 이상 인간관계
관련 강의를 하시면서 심리 상담하시면서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어떤 고민들, 어떤 괴로움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뭐 심리학이 100년 연구를 해보니 모든 사람들의 고민 압도적 1위는 부동 인간관계입니다. 모두가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데요. 저희 상담가들 또 정신과 의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이상한 사람 당연히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세상에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그리고 타인에게 너무 무례하고 그리고 타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나를 잘 지키자 이런 강의와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잘 지키자는 건 내 마음 근육을 잘 지켜서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 서로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폭을 넓히고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는 말인데, 무조건 나만 지키면 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은 어떤 불행을 겪어도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조롱의 말들이 아주 유행어처럼 재밌게 퍼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상황이다. 얼마 전 TV에서 심각한 악플을 달아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젊은이들을 이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모두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조롱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의 재미의 크기만 중요하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조롱하니까 죄책감도 못 느꼈던 것 같다. 죄책감에 마비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젊은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고스란히 배워서 더 무서운 악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생, 중등생들 중에 그런 무서운 악플을 다는 쾌감을 즐기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이거는 뭐 과잉 도파민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도파민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풍경을 볼 때,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런 데서 굉장히 소량이지만 도파민들을 이렇게 얻곤 했는데, 지금은 그때 몇백 배 수천 배에 달하는 도파민을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접하게 되면서 웬만한 도파민은, 웬만한 자극은 자극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정말 맞는 표현이세요. 이게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자주 하는 것, 친숙한 것에 길을 넓히거든요. 습관의 길을 넓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건강한 도파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못 느껴본 뇌들이 뇌신경 가소성을 아주 짧고 강력한 쾌감, 그쪽으로만 길을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좀 더 넓혀줘, 좀 더 자주 해줘를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어서, 이 전두엽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좋은 감정을 유발하고 좋은 감정을 오래 유지시키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처벌받게 되더라도 억울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교수님의 새로운 신간,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면 외롭고, 관계를 맺으면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이 관계는 저에게도 평생의 숙제이자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상담가,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점이 우울도 많이 겪고 관계도 힘들고 불안이 높은 사람이 유독 많더래요. 그래서
나의 취약한 점을 완화하고자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인간관계에 저도 계속 심취해서 연구하는 이유가 저 또한 늘 불안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는 가장 가성비 높은 인생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서 주는 행복의 총량이 결코 100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이 행복의 양도 늘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정말 폭탄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한두 번의 폭탄이 너무 무서워서 내 인생에 무한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 내가 포기한다면 내 인생에는 불행으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 뇌과학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 130세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다. 130세. 네, 라고 합니다. 130 마이너스 내 나이를 해주세요. 나에게 몇 년의 인생이 남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행복도 높이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그 중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정말 그냥 덮어둬라가 아니라 그 사람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 우리가 그 과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사기친 사람, 정말 배신한 사람, 나쁜 소문 낸 사람, 나를 오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관계에서 뭘 배웠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람 덕분에 다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지,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지 라는 내 인생의 지혜가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플러스의 역할이다. 그래서 두렵지만 공부하자. 공부하고 좀 더 밖으로 나와보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항상 고민하고 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하루 평균 18시간 360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인간 유형은 나뉩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무방비로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튼튼한 방탄조끼를 내가 만들어 있고 날아오는 건 당연해. 근데 오늘도 나를 잘 지켰어. 잘했어. 다음에는 더 튼튼한 조끼를 입고 또 잘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화살이 날아오다가 떨어졌어요. 나에게 적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행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을 주워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날라왔지? 왜 나에게 이 화살을 쏘려고 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 적중하지 못한 화살까지 들고 너무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의 정의를 다르게 해야 돼요.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하고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릴 것인지 나를 지킬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복이 너무 느려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좀 아파. 그러나 나는 상처받지 않겠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해석을 하고 나는 빨리 털어내겠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조정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상처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게. 너는 나한테 상처 주려고 계속 노력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힘 빼. 나는 상처받지 않는 게 너에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책에서 이제 반추 얘기를 하세요. 상처받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무한 재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울증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그 사람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재생이 되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은 정작 되게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혼자 가만히 방에 있으면 우리의 뇌는 나도 모르게 계속 과거로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내가 너무 아파요. 사람으로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가 최소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계속 떠올라서 힘들 때는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 누구든 내 주변에 살펴보면 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됩니다. 저 계속 그 일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워요. 저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야, 너의 잘못은 없어. 그 사람이 너에게 실수한 것 같아. 또는 그 사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네가 너무 상처를 입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는 훨씬 더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야. 너의 가치는 훨씬 더 훌륭해. 라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멘토와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 계속 생각이 가는 이 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재의 행동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힘들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면 내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압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너무 우울하고 불안할 때 내 방문을 바로 열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정리 잘 된 방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할 때 우리 뇌는 가장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중요한 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센터에 오시는 그런 분들께도 과거의 생각이 계속 나서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현재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부터 시킵니다. 5분만 침대만 청소하세요. 5분만 책상 위만 정리하세요. 대청소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번아웃이 먼저 오거든요. 100% 성공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삶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분 만에 완전한 성과가 보이는 게 청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내 공간이 깨끗하게 정리됐구나. 난 이렇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뇌가 인지합니다. 그런 것이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늘어나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해를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오늘은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은 멘토를 만나서 한번 조언을 구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존감의 원천입니다.